이제 첫 번째 경기. 자, 슬라비아 프라하 대 이제 AS 로마. 자, 우선 이제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정도가 지금 결장 중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이제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풀젠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이제 현재 무패 행진이 깨진 상태입니다.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흐름이 끊긴 그런 프라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레체 상대로 홈에서 1대 0으로 지던 거를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연속으로 골을 넣으면서 이제 역전승을 거뒀고, 자칫 좀 연패로 이어질 만한 했던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강등 때도 에리아이님 별풍선 250개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강등님, 원래 250개. 내일까지인데 다음 주 금요일로 계약 연장. 아이고 강등님,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패키지 네, 연장. 네, 사실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약간 이번 주는 이제 지난 약간 좀 그런 경기들에 비해서 좀 흐름은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믿어주셔서 또 일주일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일단 이제 조합본이랑 이제 추천표 보내드렸고, 제가 이제 기간이나 사항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일주일 연장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등대도님. 자, 네, 아무튼 이제 계속 한번 이어서 가 보면은, 그쵸.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두 팀 다 수비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템포가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어느 정도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 원정에서 좀 다소 공격 전개가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홈 프라 상대로 좀 공격이 다소 안 풀릴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프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좀 홈에서 수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로마가 원정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는 로마가 홈에서 이제 2대0 승리를 거뒀긴 했지만, 이번에는 로마가 이제 원정에서 경기를 뛰게 되고, 그리고 최근 원정에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칼리아리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걸 제외하면은 이제 승리한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금 원정 로마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슬라비아 프라 프랜스,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하면 무승 무도전, 그리고 2.5 기준으로 요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라 프랜스 무승부 2.5 기준 언더 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이제 툴루즈 대 이제 리버풀. 자, 우선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제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여전히 지금 로버트슨이 결장 중인 그런 리버풀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르아브르 상대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현재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최근 좀 계속해서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좀 수비가 좋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르아브르가 워낙 지금 공격이 침체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두 골이나 좀 실점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지사랑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리사랑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소지사랑님.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최근 수비가 좀 좋지 못한 그런 툴루즈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루턴타운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금 일단 연승 흐름이 끊긴 상황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 전에 맞붙었는데 이제 그때는 리버풀이 이제 안필드에서 5대1 대승 거뒀고 이제 소보슬라이 그리고 메갈리스터 그리고 이제 뭐 반다이크 등 좀 핵심 선수들이 안 나왔고 이제 살라를 좀 교체로 출전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렸지만 그래도 이제 툴루즈와는 좀 격차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물론 뭐 이제 리버풀이 좀 뎁스가 두껍고 그리고 선발과 후보에서의 그런 좀 실력 차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벤치 선수들까지 기량이 좋은 건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툴루즈보다는 더 훨씬 더 약간 좀 기량이나 약간 이제 경기력 면에서 많이 앞서는 모습을 보였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가 이제 지금 리버풀이 지금 원정이라고 해도 툴루즈 상대로 뭐 충분히 좀 좋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래도 뭐 이제 리버풀이 이제 다음 리그 경기에 더 힘쓰기 위해서 뭐 이제 이번 경기도 로테이션 위주로 뭐 돌릴 수 있다 이런 요 말들도 있지만 그래도 툴루즈와는 좀 체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요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버풀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이기면은 이제 유로파리그 조별리에서 1위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 경기에서 아무래도 좀 확실하게 좀 약간 매듭을 지을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리버풀 승.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배당 대비했을 때 3.5 기준 한번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리버풀 승에 3.5 기준 한번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르팅 대 이제 라쿠프. 어쩌다 한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쩌다 한풀님도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방금 이제 쪽지로 보내드렸으니까 네, 쪽지함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네, 권유드리겠습니다.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어쩌다 한풀님. 자, 네,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면은 이제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공격수인 요케레스가 이제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이제 지난 라쿠프전에서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이제 라쿠프 역시 이제 주전 공격수 한 명 정도가 지금 결장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일단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맞붙은 적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라쿠프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1대1로 이제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그 경기에 대해서 좀 더 프리뷰를 해보면은 일단 뭐 전반 10분도 안 돼서 이제 스포르팅의 그런 핵심 공격수인 요케레스가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좀 스포르팅이 수적 열세에 있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라쿠프 상대로 뭐 선취골도 넣고 크게 밀리지도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적 열세만 아니었으면은 스포르팅이 좀 무난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퇴장 당한 게 스포르팅 입장에서 많이 아쉽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좀 지난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네, 일단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스포르팅이 어느 정도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측면에서의 공격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도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라쿠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리그 안에서 이제 홈보다 원정에서 수비가 이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원정에서의 라쿠프는 좀 스포르팅 상대로 좀 공격을 대처하기 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홈보다 이제 원정에서 좀 수비가 안 좋은 그런 라쿠프이기 때문에 요 점도 좀 연구를 해둬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말씀드렸고 자, 누리당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제 양 팀의 새누리당 님 경기력과 이제 별풍선 경력 40개 차이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누리당님 별풍선 40개 감사드립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조합분이랑 이제 패키지는 50개부터여서 네. 조금 네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네. 일단은 네 보내드렸으니까 네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무튼 네 별풍선 후원 감사드립니다, 누리당님. 자, 아무튼 이제 양 팀의 지금 경기력, 전력 모두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스포르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정에서 한 명이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우세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는 좀 홈에서 스포르팅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네, 스포르팅 승 그리고 핸디로는 네, 마인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르팅 승의 마인 승의 2.5 기준 오버.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대 이제 마르세유. 자, 우선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2명 정도가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양 팀 다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내에서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지만 이제 직전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마르세유 상대로 좀 3대1 패배를 당하면서 아무래도 좀 리그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뭐 마르세유가 전체적으로 좀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었고 그리고 후반전에 아테네가 좀 골키퍼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무난하게 마르세유가 이제 승리를 거뒀죠. 그러다 보니까 양 팀의 좀 맞대결에서는 마르세유가 좀 우세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아테네가 이제 홈에서는 좀 수비가 안정적이면서 공격 전개도 좋기 때문에 저번 약간 원정 경기랑은 다르게 좀 더 유리하게 풀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이다 보니까 좀 더 템포 조절을 하면서 좀 측면 위주로 좀 공격을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이제 홈에 아테네가 좀 홈이다 보니까 지랑 경기처럼 좀 많이 밀리지는 않을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물론 뭐 이제 아테네가 이제 홈에서 경기력이 더 좋고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가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더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전력 면에서는 마르세유가 더 우세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아테네의 그런 주전 골키퍼가 못 나오면서 수비가 더 불안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마르세유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마르세유 프랜스 그리고 요 고배당으로 네, 무승부 한번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마르세유 프랜스의 고배당으로 무승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탈란타 대 이제 슈투른그라츠. 자, 우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슈투른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네,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리그 성적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경기력 또한 좀 제법 좀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 경기력도 많이 안정된 그런 아탈란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슈투른가르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리그에서 연패 중으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기존 부상자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뎁스도 지금 얇은 편에 속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리그와 유로파 리그를 좀 병행하기가 좀 다소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슈투른그라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전에 비해 뭐 경기력도
좀 좋지 못하고 좀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제 직접 맞대결에서는 이제 무승부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아탈란타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이끌었고. 김구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구수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아이고, 네. 방금 이제 쪽지 보내드렸으니까 네, 한번 네,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구수님.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자, 아이고, 붕짜님 반갑습니다. 네. 붕짜짜붕짜님 네. 별풍선 아이고, 50개 감사합니다. 붕짜님도 네,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김구수님도 이제 열혈 되셨네요. 축하드려요. 잠시만요. 네, 이제 붕짜님께도 제가 방금 쪽지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네, 쪽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수님, 붕짜님. 자, 네, 아무튼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직접 맞대결에서의 이제 양 팀의 그런 양팀의 이런 경기에서 결과는 좀 무승부가 나오긴 했지만 아탈란타가 이제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좀 전체적으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아탈란타가 이제 홈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지난 경기보다 더 양팀의 격차가 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슈투른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도 수비가 좀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아탈란타의 이런 좀 침투 플레이나 이런 연계에 많이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홈에서 아탈란타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아탈란타 승. 네, 그리고 요거 핸디로는 네,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아탈란타 승에 네, 핸디로 마인스. 자, 네, 일단 이제 이렇게 가져서 유로파 리그 이제 경기는 다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 좀 괜찮아 보이는 거 몇 개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젠 대 이제 디나모 자그렙. 자, 우선 이제 풀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공격수 지금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제 팀 내에서 이제 득점 및 어시스트를 이제 1위를 좀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공격수가 결장이다 보니까 풀젠 입장에서는 좀 공격진의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이제 말씀드렸네요. 자, 일단 이제 풀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컨퍼런스 리그 전승 중으로 지금 단독 1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컨퍼런스 리그 내에서 이제 3경기 1실점밖에 안 할 정도로 좀 수비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대회에서도 줄곧 실리적인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준 그런 풀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별리그 2위로 이제 3, 4위 팀과 이제 승점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최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이제 순위 경쟁에서 좀 밀리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나 좀 동기부여가 있는 그런 디나모 자그레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네, 일단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 말씀드렸을 때 일단 뭐 볼 점유율은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가 좀 더 우세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경기도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풀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천히 좀 후방 빌드업을 하면서 공격을 좀 전개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풀젠이 좀 유스팅이 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역시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다소 좀 공격 전개나 안 그러면은 이제 템포가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직접 맞대결에서는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가 이제 풀젠 상대로 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70%나 가져갔을 정도로 이제 점유율 면에서 많이 우세했고, 그리고 경기 내용 또한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가 더 좋게 가져왔습니다.
그죠. 물론 뭐 이제 최근 원정에서 디나모 자그레브 성적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풀젠 상대로 크게 밀릴 만한 요소는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약간 좀 원정이라고 해도 풀젠보다는 좀 디나모 자그레브 사이드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전력도 디나모 자그레브가 이제 풀젠에 비해 더 우세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전력 요소까지 고려했을 때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보면은 디나모 자그레브 프렌스 그리고 이번에 2.5 기준으로 내가 한번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디나모 자그레브 프렌싱의 2.5 기준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식타스 대 이제 보데글림트. 자, 우선 이제 베식타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공격수인 지금 아부바카르는 지금 결장 의심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시타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부바카르의 약간 지금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베시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 원정 상관없이 지금 전체적으로 수비가 좋지 못하고 지금 실점도 많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일단 뭐 최근 뭐 멀티점 이상을 기록하는 경기가 많고, 그리고 상대한테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자주 허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만큼 지금 수비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베시타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을 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할 정도로 지금 득점력 또한 물이 오른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약간 양 팀의 분위기가 좀 상반되었다고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점유율은 좀 베시타스가 더 우세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공격에서는 이제 보데글림트가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기동성이 좋고, 그리고 빠르게 공격 전개를 좀 해나가기 때문에 현재 수비가 안 좋은 베식타스가 보데글림트의 좀 공격을 제어하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베식타스 역시 이제 홈에서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템포가 빠르면서도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인 지금 전력은 그래도 보데글림트보다는 베식타스가 좀 더 우위에 있긴 하지만, 최근 분위기나 경기력은 보데글림트가 더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원정이긴 해도 그래도 보데글림트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래서 저도 이것도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면은 이거는 보데글림트 사이드, 그리고 2.5 기준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보데글림트 프렌승의 2.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이제 베이스타스와 보데글림트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에 대 루가노. 자, 우선 이제 브리에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가노 역시 지금 브리아와 마찬가지로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인 상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브리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별리그 1위로 지금 2위인 보데글림트와 3위인 루가노와는 지금 승점이 3점 차인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브리에가 1위 유지를 위해서는 이 경기는 좀 반드시 잡고 가야 되고, 그리고 루가노 역시 좀 순위 경쟁을 위해서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양 팀 다 좀 풀라인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좀 전력으로 좀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흐름이 좋은 브리아와 달리 지금 루가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컵 경기를 제외하고는 5경기 기준 이제 1무 4패로 성적이 지금 많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전 브리에와의 맞대결에서도 홈에서 이제 3대1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뭐 양 팀의 좀 전력 차도 어느 정도 나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브리에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경기력 차이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나는 모습을 보였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에서도 고전했던 루가노가 이번 원정에서는 좀 더더욱 힘든 경기를 치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최근 경기력, 전력, 분위기 등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홈팀인 브리의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브리의 승, 그리고 핸디로는 마인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클리프 브리의 승, 마인승의 2.5 기준 오버.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다 대 이제 헨트.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양 팀 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브레이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 통틀어 지금 5연패를 기록 중으로 굉장히 좀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헨트 상대로 이제 5대0 대패를 당하면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헨트가 전반 20분도 안 돼서 좀 3골을 넣으면서 좀 사실상 좀 게임이 끝났고, 그리고 그 후에 뭐 브레이다도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었지만 뭐 번번이 놓치면서 이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좀 헨트가 이제 좀 학살한 경기를 좀 만든 그런 지난 양 팀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헨트가 원정이긴 해도 이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 경기 이제 헨트한테 좀 크게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이제 기존보다는 라인을 내려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다가 종종 득점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전 맞대결에서는 뭐 헨트 상대로 라인을 올리다가 좀 대량 실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브레이다가 좀 수비 라인 조정을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다만 지금 브레이다가 이게 라인을 내려서 뭐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지금 최근 헨트 공격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막아내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도 이제 지난 맞대결처럼 헨트가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헨트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요거는 헨트 승.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인스까지, 네, 일정 기준 마인스까지 같이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헨트 승에 이제 마인스. 자, 네. 일단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유로파 리그와 이제 컨퍼런스 리그 분석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추가적으로 몇 경기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유로파 리그 스타드랜드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네, 요거는 이제 스타드랜 승, 그리고 이제 고베당으로 햄무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인저스 대 이제 스파르타 프라하. 자, 요거는 이제 레인저스 승, 그리고 고베당으로 요것도 이제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피아 대 이제 클락스비크. 이거는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죠. 요거는 이제 고베당으로 무승부 한번 도전을 하거나, 안 그러면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페렌츠 바로시 네, 이제 행크. 네, 요거는 이제 행크 프랜스. 그리고 요거도 한번 고베당으로는 무승부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추가적인 유로파 리그와 이제 컨퍼런스 리그 이제 경기까지 다 마무리했네요. 자, 아무튼 이제 우리도 좀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지켜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